안녕하세요. 저는 한빛 누리재단에서 주최하는 남북화해 공모 사업으로 탈북민 부모님들의 부모 교육을 위해서 교수님께 뭔가를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일단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직부에서 일하고 있는 전주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탈북민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고 연구하신 걸로 아는데요. 북한과 남한에서의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는 무엇이고,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가 될까요? 남북한이 뭔가 그 양육 행동에 관해서 그 명료하게 무엇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일단 북한의 어떤 국가 체제가 다르고 그들이 이제 남한으로 이동해서 살아갈 때 그들이 지닌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굉장히 이제 크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가족이라는 그런 미시체계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다른 그런 영향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이제 어린이집에 갈 때 어머니가 뭐 차로 픽업을 하거나 그런 일보다는 뭐 아이가 혼자 15분, 20분 거리 이제 걸어가는 뭐 그런 어떤 일상의 모습들이 남한에 왔을 때 이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하는 그것이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녀를 양육을 하는지 그 특징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북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는 그들은 이제 북한에서 뭔가 그 생계와 관련해서 이제 먹고 사는 일들이 굉장히 크고 어떤 장마당에서 일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 일상이 이제 그들의 어떤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아이를 여기서처럼 정서를 읽어주고 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여기 남한 사회에서 배우는 어떤 주된 양육 행동과는 조금 다른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 조금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엄하게 훈육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효관념과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라는 어떤 국가 체제가 이 남한에서는 어떤 개인의 정서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에 충성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어떤 생활과 또 아이도 아이 어떤 그 개성을 존중하기보다는 어떤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어떤 당에 충성하고 김정은, 김일성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이 어떤 목표가 되는 그런 사상 주입식 교육이다 보니까 또 체제가 다른 것이 어떤 개인의 어떤 양육 행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천기저귀를 뭐 18개월에 이렇게 다 그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그 배변 훈련은 어떤 하나의 어떤 예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되게 오랫동안 한 3, 4년 동안도 길게는 그렇게 아이를 과잉 양육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환경에 보면 여기 세탁기를 사용하고 북한에서 이제 세탁기가 아니라 세탁기 있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손빨래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좀 그 일상으로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일찍 이제 아이를 그 훈련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한 이제 부모님들이 탈북해서 남한에 오면은 남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차이에 적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본적인 거는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교육 체제도 다르고 또 본인이 여기서 많은 엄마들이 학원을 보내고 또 아이의 정서를 읽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훈육하는 게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기 엄마들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제 여기의 문화를 알고 습득한 이후에 내가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어린 아이들도 학원에 이제 많이 보내게 되는데 옆집 엄마들이 이제 학원을 보내니까 나도 좀 보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철학으로
아이한테 내가 훈육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지침을 줘야 되는지 자기가 처한 환경들이 또 많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기 어떤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남한 문화에 적응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북한 이탈 부모가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뭔가 환경적으로 자녀 가족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 뭐 첫째는 데려왔지만 둘째는 남겨 있는 경우, 혹은 뭐 남편이 북한에 있는 경우, 아니면은 뭐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서 나는 남한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그 탈북 과정에서 내가 가족이 해체되거나 다시 가족을 이룬 경우, 예를 들면 중국에 가서 조선 쪽을 만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다시 북한의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에 또 배다른 아이가 또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가족의 해체와 가족의 형성이 여기 남한에서만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족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정서적인 경험,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야 될 어떤 과업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안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녀 양육도 해야 되죠. 그런 어떤 가족의 여러 가지 북한 자녀에게 돈도 붙여야 되죠. 때로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그들을 향한 어떤 그 그리움이나 이런 내가 언젠가 돈을 모아가지고 그를 남한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그들의 어떤 양육에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이나 이제 정착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남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대신에 자기 정체성은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요? 아주 그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그들이 조금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 생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여기서 해야 될 과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혼란스럽고 그리고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정서적인 경험들도 극복해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대부분은 그렇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그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의 생각의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해서 생각의 기회를 간접적으로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 어떤 적극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어떤 생각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장들의 문턱을 조금 낮춰서 조금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어떤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한국 사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 어떤 문화 체제에 동화되는 것 이상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내보니까 우리 이제 옆집 언니는 내가 굉장히 사회성이 좋고 어떤 그런 사람들하고 잘 사귄대. 그런 것이 그들의 어떤 공동체 문화의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갖는 어떤 고유한 장점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런 인식들이 좀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인터뷰해주신 탈북민 분께서는 이제 남한에 오셔서 남한 부모님들이 조금 자녀한테 과하게 집착을 하고 그리고 사교육에 너무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저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북한에서의 그 정체성을 조금 더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조금 하셨는데 어떠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분의 녹취록을 들으면서 이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여기 오셔서 그 학원을 많이 보내는 그런 주변의 어머님들을 만났지만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으로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생각을 정리를 해 나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태권도도 보내보고 했지만은 태권도를 보내봤을 때 우리 아이가 딸아이가 별로 잘 맞지 않는다, 적응을 못한다.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된 후에 이제 학원을 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끊고 우리 아이가 더 잘하는 건 뭘까? 우리 아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점이 굉장히 좀 훌륭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그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에게 집중해서 아이가 원하는 거에 집중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그 어머니가 잘하신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언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어머니가 굉장히 양육에 대한 정체성을 양육에 대한 철학을 잘 스스로 만들어 가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지금 남한에 계신 탈북민 부모님들께 조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어머님들도 지금 그 사례에서 보여준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 주관적인 철학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부모 교육 전문 서적의 맨 앞에 챕터에도 여러 가지 부모 교육과 관련된 이론이 있지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 것인가, 그거는 공통적으로 서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북한에서 왔고, 북한의 문화도 경험했고, 남한의 문화도 경험했고, 이거는 다중 정체성이 갖는 굉장히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 언어에 대한 어떤 다중 정체성의 강점도 있고,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가 사회성이 좋다면 그것도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남한 사회에 무조건 동화되고 여기 체제에 내가 맞춰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보다는 내가 북한에서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남한에 오니까 이런 점이 다르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이런 부분은 내가 흡수하고 아닌 부분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되겠구나, 양육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요, 그 북한도 지금 최근에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 게임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어떤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 북한에서도 지금 스마트폰 중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또 골치가 아프다 그런 보도들이 있고요. 또 이제 평양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제 과외를 시키는데 지금 이제 공교육이 거의 북한 같은 경우에 무너졌다 보니까 이제 학교 방과 후에 끝나고 왔을 때 조금 평양에서 상류층에서 어떤 성공 가도를 굉장히 또 목표로 두고 있는 친구들은 그 담임 선생님한테 돈을 주고 예전에 쌀을 줬다 하는데 돈을 주고 그 선생님 집으로 가서 과외를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이제 있고 근데 그리고 이제 정서를 읽어주거나 과거에 이제 훈육이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아예 정서를 읽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칭찬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칭찬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주세요라고 북한의 어떤 방송에서도 이제 보도를 하는 걸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지금 문화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나만의 문화를 그들이 이제 읽고 흡수하고 어떤 표현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당국은 더 좀 강하게 그들을 어떤 쪼이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2년도 통계 보면은 연 그 공개 처형 당한 인원수가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연 한 10명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이 남한 문화 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폐쇄된 정책 안에서도 여러 어떤 외부의 정보들을 이제 귀를 기울이고 알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문화를 궁금해하고 그런 것이 어떤 문화의 모습인 거를 우리가 또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기도 했고 탈북민 분들이 조금 소극적이신 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 탈북한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서기를 조금 소극적이셨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조언을 해주시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